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 부산에 가서 이 부산 미디어 지독자분들하고 손석희 구속 촉구 서명 때를 같이 지켰는데, 물론 이 금정산 좀 깃발 등반도 하고, 어,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손석희 사진만 보면은 그냥 와서 막 서명을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다들 와서 서명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서울에서 한 마포 팀과 독자 모임, 그리고 양평택 팀이 한 7, 8천 명 한 것 같고,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등등에서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손석희 구속 촉구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이제 이 서명대를 더 늘려서 손석희 구속 촉구 서명을 계속 늘려가는데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이 그동안 받은 서명안을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해서 손석희 구속 여론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손석희를 잡는 과정에서 역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손석희가 또 조작을 했습니다. 지금 태블릿 PC로 지금 사방팔방이 지금 다 막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또 조작을 하는 걸 보니 이건 거의 선천적인 체질이다.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조작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또 희한하게 SBS가 잡았는데 SBS야 탄핵의 주역인데 여기 이 김태훈 이 국방 전문 기자는 좀 제가 다르게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안보 문제 관련해서 자료 검토할 때 이 김태훈 기자의 기사는 제가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데 아주 철저히 자료 조사하고 국제 사례도 잘 모아서 제가 이 미디어치 방송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손석희가 군 위수령 검토 이 조작 보도를 한 거를 국방부를 정밀하게 취재해서 이 조작을 지금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것도 김태훈 기자죠. 그래서 이 김태훈 기자가 이른바 3월 23일 날 군이 위수령 검토 왜 핵심 전제는 뺐을까? 이미 손석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이른바 국방부에서 위수령, 이제 위수령이라는 거는 계엄하고 달리 계엄은 이 이른바 대통령이 내리고 국회의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은 계엄령은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계엄령을 쓸 수가 없었죠. 제가 탕기국 때 계엄령 자꾸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게 탄핵을 200명 이상이 의결했는데 그 계엄령 하면은 국회가 과반 동의해서 바로 풀어버릴 텐데 무슨 계엄령이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석희는 군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 지역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군대를 풀어서 촛불 집회 세력을 탄압하려고 그랬다는 거짓 보도를 했던 거죠. 이걸 이제 이른바 김태훈 기자가 당시 군이 위수령 검토를 한 거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 걸쳐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군 당국에 위수령 폐지를 좀 검토해봐라. 이런 오더를 주니까 그 오더에 맞춰서 지금까지 위수령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됐고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폐지할 수 있는지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철희 의원에게 답변을 했다. 폐지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연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서 사실상 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손석희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빼버렸죠. 빼버렸고 이철희 의원도 이걸 뻔히 알면서 JTBC에 나가서
아주 불순한 의도인 것처럼 한민구 장관이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음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기자가 이철희 의원 쪽도 취재를 하니까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했다, 자기들은. 근데 취사 선택하는 것은 손석희가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는 위수령만 검토시켰지 병력 동원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병력 동원은 한민구 장관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주면서 손석희와 함께 조작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위수령 자체가 병력 동원이거든요. 그 위수령을 검토하는데 병력 동원이 어떤 식으로 되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같이 검토해가지고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에게 답변서를 줘야 되는데, 나는 위수령만 물어봤다. 위수령 자체가 병력 동원인데, 이런 완전히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지금 손석희 쪽은 SBS에 반박을 하면서 병력 동원은 역시 요청 없이 그냥 스스로, 국방부 스스로 검토했고, 그 세부적인 검토 자료를 자기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김태훈 기자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일단 지금 JTBC에서 위수령을 언급했으니까, 자, 그럼 병력 동원은 빼자 이거예요. 그럼 위수령 검토 사실은 분명히 이철희 의원이 요청한 건 맞는데, 위수령 검토조차도 왜 이철희 의원이 요청했다는 그 전제를 빼고 왜곡 보도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세 자료는 한민구 장관이 종합해서 이철희 의원에게 주는 답변서의 기초 자료니까 답변서만 주면 되지, 그 사전 검토 자료까지는 줄 필요가 없었다. 어떤 해서 이렇게다가 그냥 총괄적인 이 정리한 답변서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키다라는 연구소에, 이제 국방부 국책연구소입니다. 위수령 폐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기본적으로 폐지의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군병력을 동원하려고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위수령 폐지를 논하기 위해서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맡긴 게 확실하다. 이게 지금 SBS 김태훈 기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방부가 그 얘기하는 건데, 위수령은 국회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이른바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야지 위수령이 가능한데, 박원순 시장이 촛불 들고 나가고 있었는데 무슨 서울시가 요청을 했겠냐. 그래서 실제로 위수령 검토도 만약에 진짜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으면은 합참이나 수방사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법제실에 맡겼다. 이 위수령 검토를. 직접 군대 동원하려고 했으면은 이른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수방사와 합참에다 맡겼어야지 어떻게 법제실에 맡기냐. 이건 법제실에서 법적 검토한 게 맞다. 저는 지금 이 SBS와 JTBC 보도를 빠짐없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JTBC 조작이 아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은 좀 시시하지만은 몇몇 지금 언론사에서 아주경제 등등 뭐 시민일보 등등에서 SBS 보도가 맞지 않냐. 이철희가 검토하러 가서 검토해가지고 실제로 키다에 연구 용역 줘서 위수령 폐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기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손석희가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냐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게. MBC 때야 아나운서 국장이자 MC였으니까 조작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100분 토론, 패널 조작, 뭐 시청자 의견 조작, 기상천외한 조작들을 했는데,
그건 아나운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작은 다 한 거예요. 근데 JTBC로 넘어오니까 보도본부를 다 저희가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자들 동원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작을 하는데 바로 그 사드 배치 관련 미국의 성조지라고 이른바 미군 기관지죠. 거기서 괌에 있는 사드를 설명할 때 그냥 조용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드에 돌리는 발전기 굉음만 발전기 소리만 들어가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다. 그리고 거기는 돼지 한 두 마리밖에 없다. 이 한적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를 엄청난 발전기 굉음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못 살고 돼지 두 마리밖에 살 수 없다라는 완전 조작 날조 번역 보도를 하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뭐 방통심의위에서 방통심의위가 뭐 위원장 뭐 부위원장의 이 지시를 받고 방통심의위 직원 한 명이 마치 민원인을 가장해서 이 민원 신고를 하고 그 민원 신고를 갖고 방통심의위가 심의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성조지 사드 관련 조작 왜곡 보도가 그 방통심의 직원이 민원인을 사칭해서 넣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자체도 좀 믿을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군사 기관지를 저렇게 조작 왜곡과 또한 보도를 심의해야죠. 그걸 민원인을 사칭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많은 이 보도가 나갔었는데 미디어워치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심의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즘 방통심의가 무슨 홈페이지 개편한다면서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빌미로 직원들 컴퓨터를 다 뒤져가지고 똑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막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신청한 것들을 지금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요.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얼마나 많이 심의 요청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 것들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날라가고 윤창중 TV조선에서 표창원이 윤창중에 대해서 무슨 워싱턴 경찰이 새벽에 체포하러 왔다는 황당한 거짓말한 거를 심의 요청해서 징계를 받게 한 것. 그거까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쫙 빠졌는데 아니 이거야말로 민폐죠. 제가 과거에 어떤 걸 심의 요청했는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방통심의 홈페이지에서. 누가 심의 요청을 하든 직원이 하든 그리고 무슨 당시 부위원장이 뭐 누구누구 지시를 내렸다. 저는 그 방통심의의 직원이고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제가 넣은 건데에서 누구 하나의 뭐 지시나 지령 받은 거 없습니다. 미디어워치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갖다 넣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JTBC에 대해서 넣은 게 JTBC가 철도 요금 관련해가지고 무슨 철도가 무슨 민영화되면은 철도 요금이 올라간다라는 또 새빨간 거짓말한 것도 제가 넣었고 그건 제가 잡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누구 요청 받은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통심의는 조작 보도가 들어왔으면 그걸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하면 되는 거지. 누가 시켰냐를 왜 따지고 있습니까? 누가 시켰냐를. 자, 이거요. 이번 JTBC의 위수령 조작 보도 제가 넣을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누가 시켜서 넣습니까? 방통심의에는 어떤 국민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미디어워치라는 언론감시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새빨간 조작 보도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방통심의가 박근혜 정권 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징계를 떨어뜨렸다는 것들이요. 전부 다 권고라는 솜방망이 징계예요. 철도 요금을 다 조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권고입니까 그게. 이런 건 전부 다 시청자 사과 중징계하고 벌점 4.5점 다 내려버려야죠. 그냥 그렇게 솜방망이로 다 징계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무슨 박근혜 정권 때 방통심의를 장악해서 언론을 탄압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 아직도 지금 심의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방통심의가? 결국 방통심의에서 손석희 같은 조작 보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상원 위원장이 4월부터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심의한다 그랬는데 심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특히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쳤다. 이거는 지금 JTBC도 지금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태블릿 PC는 연설문을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누구도 못 고쳤다. 그럼 손석희는 왜 저런 보도했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말 바꿔서 우리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 고쳤다고 보도한 적 없다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시청자 사과 중징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방통심의에서. 그리고 이 군 위수령 검토 이것도 이철희 의원이 요청했다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뺐죠. 이철희 의원이 JTBC까지 나왔는데 그거 내가 요청해서 자 병력은 빼자니까요. 병력은 위수령 검토 검토 내가 요청했다. 그거 나와야죠. 그게 나왔으면은 지금 김태훈 기자 말대로 기사의 가치가 없다.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해서 국방부가 검토 자료 줬기 때문에 아무런 기사 가치가 없다. 이런 짓을 평생 해왔다는 겁니다. 자, 4월 6일 날 이 박 대통령 1심이 나오고 지금 거기서 손석희하고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판 상대 안 하니까 이때 기회다 해서 태블릿 PC를 증거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민사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디어체하고 지금 손석희하고. 그리고 어쨌든 방통심의도 심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까짓 거 지금 박 대통령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했다고 집어넣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리고 검찰이 뭐 언제까지 조사 안 하겠어요? 5,891명이 집어넣은 이른바 태블릿 증거조작 관련 고발 그것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잔수 쓰지 말고 검찰은 검찰대로 똑바로 신속히 수사하고 방통심의도 신속히 징계하고 손석희는 빨리 자백하고 저희 미디어워치는 4월에 손석희의 저주 2탄 손석희의 조작이라는 책을 또 냅니다. 손석희의 저주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수 보고서 전까지 상황만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조작이 완전히 밝혀진 거는 국가수 보고서 이후이기 때문에 그 뒤부터 지금 상황을 정리한 손석희의 조작이라는 책을 4월에 출판해서 JTBC 앞에서 밴드 불러놓고 통돼지 바베큐 쌓아놓고 출판 기념회를 하겠습니다. 4월 중에. 그 전까지 검찰 방통심의 손석희는 각자 할 일을 따져 물어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